아이고, 자 봅시다. 그래서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자, 유자 소전 있어요. 생각보다 기네. 자, 그래서 요거 핵심 정리 같이 봤나요? 네. 63페이지 그거 봤죠? 네. 작품계가. 자, 그러면 본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자,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대가로로 묶을게요.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룹숭이는 아니었다.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이건 뭐다? 편집자적 논평이다. 편집자적 논평. 발이 또 붓는 것 같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할게. 그러니까 서술자가 들어와서 개입해가지고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숙기로 또래에서 별중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기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잠은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세상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문장이 길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만연체라고 얘기합니다. 한 문장에 한 대여섯 줄 돼요. 자,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곱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은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자,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널리 보고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여기 기점으로 해서 대구법 사용된 거죠. 자, 그것을 더하여 스스로,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스스로 갖추어진 주대와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여기 기점으로 해서 역시 얘도 뭐다? 대구 사용된 거야. 스스로 갖추어진 주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가로 아닌 대구야. 주견으로 갈피는 태도로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가로 묶자.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여기 줄글자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패로 피거나 누를 끼치는 자.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줄그은 부분은 뭐냐면요, 유자가 그릇된 것으로 뭐 하는 거야? 여기는 행동과 사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분수 없이, 여기도 줄글자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 여기까지 해서 줄거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유자가 비롯된 것으로 여기는 행동과 사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자,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여기 줄겁고요. 삼국지 활용했죠. 매우 미워했다는 얘기야.
계속 보시면요.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또 모름지기 세상이 이래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지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여기 줄글자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 여기까지 줄었고요. 요게 유자가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행동과 사람 세 번째고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한 딸을 여기 줄글자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을 넣는 매몰스러운 구두쇠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래서요 딸을 뭐 하는 거야? 시집 보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서 딸을요 부잣집에다가 시집 보낸다고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마련하고요. 이 돈을 미천 삼아서 뭐 하는 거야?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 즉 돈벌이 하는 사람. 됐나요? 그러니까 파렴치한 대상이에요. 파렴치한 사람. 됐나요? 그래서 얘는 멸시의 대상이죠. 딸 팔아서 돈벌이 하는 놈이니까. 자, 구두쇠 보듯이 을의 가르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이였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유자의 주대와 주견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됐니? 그리고 여기서도 뭐 사용됐다? 만연체 사용돼요. 문장 길어. 자,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채취는 그윽하고 여기서부터도 대가로로 묶자. 채취는 그윽하고 채우는 따뜻함의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편집자적 논평. 대가로를 묶는 거 다 편론이야. 편집자적 논평.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지쳐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 독행의 돌출이요 이른바 여기서부터도 대가로를 묶자.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드린다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략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편집자적 논평인데 인품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그거 나왔죠? 그래서 그 시 나왔죠. 선천하지우이우 뭐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그래서 이거 고시를 인용한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언급한 거야. 됐죠? 이간감, 이가여, 이신이 요 뜻이고요. 나 유가요. 그간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 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였다. 그는 유자였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공자, 맹자처럼 얘도 유자라고 불렀던 거야. 됐니? 그래서 이게 존경심의 표현이에요. 친구지만 대단하다는 얘기죠. 자,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부침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술인 행세를 하며 군생활을 편하게 한다.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안 이쁘게 여긴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되는데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회사 내 자,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거예요. 됐나요? 됐지? 자,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운전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 인도에 차 올려놓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사실은 운전 윤리에 어긋납니다. 만약에 니네가 지나가다가 그 인도 위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잖아. 몸으로 들이받거나 아니면 부딪혀가지고 백 사이드 밀러를 부셔먹던가 아니면 본네트가 찌그러져도요. 그 사람은 너네한테 그 손해배상 못 청구해요. 왜? 인도 위에 차가 올라와 있으면 안 되는데 올라와 있으니까 그건 도로교통법을 지가 위반한 거예요. 고의적이어도 고의적? 고의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달라지죠. 네가 일부러 가서 씨발 그러면서 빡 걷어차면 그건 당연히 고의성이 있으니까 그건 범죄죠. 사유재산 훼손이죠. 근데 걔도 같이 처벌은 받아요. 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됐나요? 근데 네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 고의성 없이. 아이쿠 넘어지면서 보네트를 딱 짚었는데 찌그러졌어. 그러면 걔는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되는 애초에 인도 위에 올리면 안 되는 차를 올려놨기 때문에 지 잘못이에요. 되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렇지만 가해자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가해자가 그룹 내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붓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사리분별이 발라요.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댕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방살이 하는 축이 많았고 자 봐봐 지금 우리가 모르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단어 뜻 많이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근히 새방살이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가 대타죠. 대타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유자의 인간미가 드러나죠. 됐나요? 자, 스페어 운전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덥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르몬이와 단칸 새방을 살고 있거나 옆에 내가 지금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집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스페어 운전수 뭐다? 궁핍함이죠. 궁핍함, 고된 삶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리고 여기 줄 그을게요.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줄 그어 두시고요. 유자의 인감이 드러나고요. 생판 모르는 남이야. 그냥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털은 거잖아. 자,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2포대 팔아주고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놓아주는 것이 그의 용돈에서 옅을 수 있는 한계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에서 고용하고도 뭐 하지 않는 돌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매정한 연지. 복지 뭐 나발이고 뭐 그런 거 없다는 얘기야.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어 올려 피해 안 적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여기 줄곧 따뜻한 마음씨가 드러나죠. 여기 드러나고요. 그가 반찬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맨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rum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티었던 것이다. 도로 3m를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rum을 개 안 닿게 고양이 안 닿게 야무지가 내달아 주면서 덕에 제우 지랑밖에 없으니 배비고 수제비고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자, 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엌. 자, 탐불에 구어자시든지 밥솥에 구어자시든지 밥솥에 쪄자시든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잖아도 뇌있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만 할겨. 자, 쌀이나 연탄을 들여보내줄 때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보아 주는 것이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하면은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감동받은 거죠. 그가 노선 선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바빴다. 사망자가 난 사고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운전수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필을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앙앙불락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 맞춰 잘못했다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멱살을 잡으면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되나요? 자,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노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야, 너 흥분은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뭐요. 못 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 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 거라 그거요? 너야말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너야말로 군사정변이 나서 구 정권에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 쥐어박히고 네 발로 걸어 나온 인물인디 말이오.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의 영안실이나
찌욱거리며 기웃거리며 장삼이사 헌티 장삼이사 일반적인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놈자 소리 듣는 것도 과만하여 과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네가 그러고 댕긴다고 상무 전무가 아까진기 값을 물어주대. 그러니까 처맞은 돈을 땡값을 물어주대 이 얘기죠.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축값을 못 해주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과거를 언급한 거야.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 비서로 지냈다고 했잖아. 됐니? 그래서 얘가 군사정변 때 끌려갔다가 그냥 무사히 나왔던 거야. 그랬던 놈이 업무로 인해서 폭행당하는 처지를 한탄하는 거죠. 됐나요? 네.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 보고 이냥 그냥 내무 아랫도리로만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네. 동경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북처럼 공매나 공짜로 매나 맞고 살라고 널 낳아놓으셨네. 너도 처자가 있는 뇌미 이게 뭐라네? 뭐요? 네 처지도 참. 그는 봉변을 나오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위탄식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되나요? 자, 세상 사람 대저 궁즉통이라 궁하면 통한다는 얘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다.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그가 찾아낸 예방책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서요. 먼저 선수를 쳐서 여기 줄거고요. 저쪽에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친다. 이게 뭐예요? 뭐래요? 가해자 측 책임을 언급한다는 얘기죠. 아따 그 새끼 뭐한 놈이요? 이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았죠. 그러니까 봉변당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됐나요? 네. 자, 계속 보시면요. 그는 실천을 하였다.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도 살피지 않았다. 우선 고인의 영정의 절부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우선 고인의 영정의 절부터 재래종으로 하고 끌어앉아 손수건으로 눈자위를 눌러가며 눈시울을 훔쳤다.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듭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쉬웠다. 또 그렇게 흉물을 떨며, 그러니까 음흉한 속셈으로 의뭉한 짓을 하며 뭐 이런 뜻이에요. 흉물을 떨며 눌러 있으면 상가의 친인척 중에서 나이살이나 된 사람이 다가와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래기로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정체를 밝히지 않고요. 뭐 하는 거야? 먼저 애도하는 거죠.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잔하라는 것이었다. 에이 죽일 놈들. 암만 운전지대나 헤쳐먹고 사는 왁된 것들이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겨. 이에 죽일 놈들. 자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면 두툼하게 장만해간 부의를 하고 물러나면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리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하였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건네는 것이었다.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서너 순배쯤 하고 나면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실례입니다만 망인 죽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신분을 먼저 묻는 것이었다. 그는 그제서야 앉음새를 고치면서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요, 정체를 물으면요, 그제서야 뭐 한다? 정체를 밝힌다는 얘기야. 고단수죠. 이왕의 손님 대접으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왕의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커니 작건이 해온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며 여기 줄긋자 술상을 걷어차며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이미 경위가 아닌 거였다. 여기까지 해서 줄긋고요. 아닌 거였다. 뒤에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줄근 부분 먼저 보면요. 술 한 잔 한 사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폭행을 안 해. 그래서 여기 가로로 묶은 부분은 초기와 달리 봉변 안 당해요.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친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흡뜨며 다가오는 이가 있으면 중간에 서서 볼썽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책임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 상무 초기에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업무 수행이 원활했다는 얘기야. 업무 수행이 원활했다. 자,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품기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노인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을 보아주려고 침 놓는 법을 배웠다. 침 놓는 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려고 배운 것. 첫 번째, 됐나요? 자, 그는 돌팔이 침쟁이였지만 침통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장지에 따라다니다 보니 맷자리가 좋으니 여기서부터 바로 열자. 맷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상제나 친척들 간에 불통거리고 좌양에 오르니 그르니 하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장지 쓰는 일로 시비가 붙는다는 얘기죠. 옛날에 이런 경우 많았어요. 아, 여기 맷자리 안 좋아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자, 공업묘지 산역군들과 불화하여 장을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도 많았다.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드려 풍수지리를 배우고, 풍수지리 요거 네모 치시고요. 배운 거 두 번째. 그리고 쇠를 장만하여 좌향을 정해주기도 하였다. 좌향, 앉을 자리라는 얘기야. 즉 묻을 자리. 됐나요? 자, 그럴 때는 훈련소 신병 시절에 써먹었던 입담도 한몫 거들었다.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워둘 필요가 있었다. 수맥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배운 거 세 번째. 자,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진 성당인지 나뭇가지 사이로 수맥을 짚는 데의 권위인 신부님을 찾아다니며 수맥을 배우고 그러는 동안에 천주교에 입문하여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고 보면 그의 총수는, 그러고 보면 여기서부터 대가로로 묶을게요. 자, 그러고 보면 그의 총수는, 총수라고 하는 애 얘 세모 치시고요. 그룹 회장인데 허영심과 사치가 있고요. 위선적 인물이다.
자, 그의 총수는 여기서부터 줄긋자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여기까지 줄긋고요. 총수에 대한 평가고요. 총수는 유저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곧 과장으로 올려주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진은 불허하였다. 유자는 10년이 가도 과장이었다.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여기 줄긋자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줄긋고요. 한마디로 유자는 뭐다? 적임자였다는 얘기죠. 라는 것을 총수는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대괄호 닫아주시고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인데 총수를 논평하면서요. 유저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죠. 요걸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뒷부분 줄거리. 이후에도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성심껏 돕는다. 병이 들어 쇠약해져도 그런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다가 유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만다. 나는 그를 기려 전을 짓는다. 그래서 유자가 이제 노선 총무를 하다가 상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디로 발령을 받게 되냐면 이 병원이 있어요. 얘네 그 그룹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경리과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됐나요? 근데 경리과장으로 가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게 일어난 거야. 민주화 운동 같은 게. 근데 민주화 운동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이게 배경이 1970년대 80년대거든. 이때 당시에는 뭐였어요? 박정희 아니면 전두환이잖아. 네. 계엄이에요, 계엄. 그냥 뚝딱 패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저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난리를 친 이유가 그거야.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끌고 가서 뚝딱 패요. 되니? 광주 사태 때,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도 이제 지역 계엄이 떨어졌거든요. 전두환이. 그때 인격 취급 못 받았어요, 사람들. 여자애들 막 이렇게 민주화 운동한다고 막 데모하고 그러다가 경찰애들이 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간다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띡 봤는데 이뻐 보여. 그러면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강간하고 막 이래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 안 받았어. 되나요? 미친놈들이었다고. 계엄이 그대로 떨어졌으면 우리도 그걸 당할 수도 있는 거야. 되니? 그래도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니네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뚝딱 패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는 거야. 맨정신 아니니까. 됐어? 근데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병원에 온다고. 근데 응급실로 왔는데 총수가 받지 말라고 그래요. 직접 명령을 내려서. 왜? 걔네를 받아서 치료해줬다가 정권의 눈밖에 나게 되면 자기네도 철퇴 맞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유자가 머리가 터져가지고 막 피 질질 흘리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한 거야. 몰래 뒷문으로 오라고 시켜요. 뒷문으로 오라고 시킨 다음에 자기랑 친하게 지내던 의사랑 간호사들을 다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 좀 응급처치 좀 해달라고, 치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꺼려하는 거야. 아, 총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따 김 선생, 나가 자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어떻게 했어? 장지도 알아봐주고 내가 그러고 장래 그것도 다 알아봐줬잖여. 어머니 그래서 편하게 모셔드렸던 거 아니요?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유자한테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유자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게 총수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수가 잘라버려요. 잘라버렸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몸 상태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대형 병원에 있는 격리과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엔 정기검진 같은 게 없었다고. 건강검진. 지금은 있죠. 네.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해요. 성인 되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무료예요? 네. 오 진짜요? 아, 완전 무료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CT, MRI 요 정도는 돈 내야 돼요. 아, 위내시경 정도까지는 좀 싸게 할 거예요. 얼마 안 해요. 위내시경까지는. 그리고 몇 살 넘어가면이더라? 40 넘어가면 위내시경이 공짜였나 뭐 그럴 거야 아마. 그때부터는.
젊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위암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가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 수면 내시경 돋네요. 수면 내시경 왜냐하면 수면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위는 그냥 봐요? 그냥 쑤셔요 그냥? 위는 가까운. 아니 수면 내시경도 위 봐요. 아 그래요? 자면서 장 내시경이냐 위 내시경이냐 그 차이고, 장 내시경이면 대장 내시경이죠. 똥꼬로 이만한 굵기에 관이 들어가요. 푹 하면서. 오씨 나도 안 해봤어. 겁나서. 태어나서 한 번도요? 아직 안 해봤어. 너 해볼래? 아니 내가 소개해줄게. 아니 아주 그냥 화끈하게 그냥 쑤셔달라고 그렇게 내가. 대장 용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왜 이거 방치하다가 잘못하면 대장암 걸리니까. 근데 그래서 유자가 몸이 이상해서 검진 받아봤더니 암이었던 거죠. 암 걸린 지 3개월인가 6개월 만에 죽어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지로 이동해서 이제 묻히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유자를 기리는 글을 쓴 거야. 됐나요? 그게 이 유자소전이에요. 됐나요? 유자를 위한 짧은 전기문이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아 네. 넌 그거 먹을 거면 빨리 먹어. 조금 깨작 계속 먹고 있어 이 새끼. 자, 뿌리 깊은 나무 볼게요.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자, 작품 개관 보시게 되면 관례상으로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여기 즐겁고요. 했어요. 이건 했나 우리? 네. 그럼 본문 보자. 네 오케이 자, 뿌리 깊은 나무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이도는 왕이 여기서부터 가로를 잡아 왕이 백성과 직접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거 뭐야? 애민정신이죠. 백성의 말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라 생각하는 사대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반대로 무릅쓰고 지편전의 몇몇 학자들과 비밀리에 우리 글자를 만든 일을 진행한다. 그러다 그 사실이 알려져 유생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글자를 안다는 건 결국은 똑똑해진다는 얘기잖아. 네. 똑똑해지면 말 들어 쳐먹어 안 들어 쳐먹어 안 들어 쳐먹어. 됐나요? 우리가 지금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엄했을 때 다 같이 들고 일어난 거야. 멍청했으면 계엄이 모임 먹는 거임 끄끄끄끄 하면서 이러고 있었을 걸. 뚜까 패는 대로 맞으면서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 이지랄하고 있었을 거야. 됐나요? 자,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좀 오늘 좀 위험하다. 물론 탄핵이 되긴 했지만 이거 위험한데. 어느 날 나 학원에 안 나오면 끌려간 줄 알아. 알았지? 위험하다. 자, 광화문 앞 낮입니다. 지금도 광화문 앞에서 뭐 하죠? 네. 그죠? 해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해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 뒤에 앉아 전화하며 시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거야. 탄핵 반대하듯이. 됐어?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왕 의자와 궤도 등을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의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때 이도가 걸어나와 해강의 앞에 앉는다. 경비를 서고 있던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해강 줄긋고요. 얘는 가상인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생의 입장을요 대변합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 전하 어찌 성리학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 라고 돼 있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 여기 즐겁고요. 이게 조선의 통치 이념이죠. 좋소 허명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 일인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하고는 유생들 모두에게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민주적 설득을 하겠다는 얘기야. 자, 커트. 이도의 궤도에 크게 쓰여있는 무자 앞엔 해강이 있다.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었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 화면은 무자 보이며 보시옵소서. 싸울 무자에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싸울 무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있사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글자의 결합으로 본 거야. 상형 문자가 있고 여러 개의 문자가 결합해서 사용되는 문자가 있어요. 되나요? 한자에는. 자, 계속 보시면요. 이도, 보고. 즉, 싸울 문자 자체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싸울 문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있는 것이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한자는 곧 뭐다? 뜻이 담겨있다. 표의 문자란 얘기야. 그래서 짱조와 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데 다른 이쪽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사옵니까?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사옵니까? 아니요, 없어. 헌데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하면 말이요. 하며 궤도로 간다. 궤도에 작게 언로 달사총이죠? 이라 써 있고 왜? 읽으실 줄 몰랐어. 밑에도 나와 있어. 아 그러네. 이라 써 있고 앞에 이도가 서 있다. 작게 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틔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요.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삼봉 정도전에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자, 해강과 모두가 멈칫하죠. 여기 줄거고요. 자, 정도전은요. 정도전. 이 사람의 재상 중심 국가 이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즉 지배층들, 사대부들 위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되나요? 근데 이도는 누구 위주로 해서? 백성 위주로 해서. 되나요? 귀족 위주가 아니고 백성 위주라고. 되니? 자, 그래서 이게 작품의 주요 갈등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자기네들의 우두머리인 정도전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던 거야. 되니? 자, 요순 3대에는 강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론은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나라에 이르러 언론을 터주기 위해 강관을 만들었으나 강관이란 관리가 생기면서 언론은 더욱 막혔다. 이런 말이 있죠. 채윤 여기 줄거고요. 얘는 백성 입장을 대변해요. 보는데 여기 줄거고요. 왜? 임금의 뜻에 공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뭐다? 시선 처리를 통해서요. 감정 변화를 제시하죠. 자, 해강 점점점점이는 말이요.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요. 점점 강한 목소리로 한자가 어렵기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이게 언로가 막히게 된 이유입니다. 지네 입맛대로 막 바꿔댔다는 얘기죠. 하여 언로가 막혔다 쓴 것이요. 삼봉은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로를 틔워주고 싶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이게 한글 창제 이유야.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내가 어찌 유학을 벌인 것이요? 페이지 넘어가서. 한 곳에 관리들 모여있고 이도가 그 앞에 서서 장은성 해서 나와있죠. 장은성 얘 세모 치시고요. 얘는 창제를 반대하는 애.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찌하옵니까? 라고 돼 있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게 반대의 또 다른 이유예요. 첫 번째는 유학을 버리는 것, 두 번째로는 선비들이 쉽다고 해서 쉬운 것만 배우는 것. 되나요?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더 쉬운 것이 있다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돌아가려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이순지도 세모치시고요. 얘도 반대파예요. 삼강행실도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삼강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폐륜의 죄를 저지른 자는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선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취지에 공감을 못해요. 이도 허라 내 놈이 선비냐? 내 놈이 유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해해주지 않아서 답답한 거죠. 자, 심종수도 역시 세모치시고요. 얘도 반대파예요. 농사직서를 백성들에게 그리도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관리의 수를 늘려 백성에게 전파하면 되는 것이옵니다. 그 많은 관리들의 녹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관리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백성이지 않은가? 관리를 늘리는 것은 여기서부터 괄호 열자. 관리를 늘리는 것은 백성을 더욱더 피폐하게 한다. 여기까지 해서 괄호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관리수가 늘어나면요, 관리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폐해가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더 많이 수탈을 해야 돼요. 착취를 해야 돼요. 등등 계속 이어지는 이도의 강변몽타주. 글자방. 자, 힘들고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는 이도라고 돼 있죠. 힘들고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는 이도 여기 즐겁고요. 왜요? 계속된 논쟁 때문이에요. 근지 목야 덕금 지밀, 근지 목야 덕금 지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얘네들은 다 뭐다? 이도의 비밀 조직원들이야. 자, 따라 들어오고, 아이고 힘이 달리는구나. 고기 좀 먹어야겠다. 많이 이미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전하, 얼마나 힘이 드시옵니까? 그래도 오늘 전하께서 오랫동안 논쟁하셨으니 다 설득될 것이옵니다. 한숨 쉬며 아직 큰 게 남았다. 부제약 최만리 영감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래, 최만리라고 하는 얘 세모치고요. 최만리는 그래서 상소문 올리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긴 상소문 올립니다. 됐어요? 그래서 예전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그걸 배웠었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랑 같이. 됐나요? 자, 대제학 말씀으로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대제학 말씀으로는 글자방 끝에서 끝을 가리키면 여기서 저기까지 될 만큼 길게 쓰신다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반대 의사가 강하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요. 예, 계속 종이를 더 가져오라 하시면서 말입니다. 전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셔서 만든 것을 어찌 다들 그런지 너무 속상합니다.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쳤다는 얘기예요. 지쳤다. 지시문으로 이제 지쳤다는 걸 나타내요. 그러게 말이다. 부작은 얼마나 또 조근조근 따지려는지 원. 페이지 넘어가서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사대부가 국가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밀 결사주식 밀본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재상 총재제를 관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현전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밀본의 중심인물 본원인 가리오는 세종의 세 글자 반포를 허용하는 대신 집현전 폐지를 요구하는 거래를 계획한다. 한가놈이 어느 쪽을 보면 옆에 가리온도 한가놈이 보는 곳을 보는 듯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마주보고 있는 개파이와 연두. 나뭇가지 땅에 무언가를 쓰며 놀고 있다. 개파이가 손바닥으로 흙을 지우더니 새로 쓴다. 카르페이, 그 옆에 연두가 쓴 글자도 보인다. 나는 밥을 먹었다. 가리온 놀라서 본다. 자, 자기도 믿기지 않아. 개파이는 자기 이름을 쓰고 연두는 이 글자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쿵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주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다? 이제 세 글자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충격받은 거야. 되나? 이걸 대사 없이 처리한 거죠. 이틀 반입니다. 천천히 개파에게 다가가 이름 쓴 걸 가리키며 이게 뭐냐? 내 이름이다. 어떻게 읽는 것이냐? 카르페이. 진정 이틀 사이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한글은요. 뭐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쉽다. 배우고 쓰기 쉬우. 이것도 충격받은 거죠. 하는데 연두 옆에서 뭔가를 쓰고 있다. 가리온 고개 돌려 연두가 쓴 것을 보는데 바닥에 있는 글자는 다음과 같다. 진정 이틀 사이에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지금 누가 한 말? 가리온이 한 말을 받아 적은 거죠.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백성들이 글을 배웠을 때의 상황을 이것을 어떻게 한 거야? 직접 드러낸 거죠.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 됐나요? 들은 말도 기록할 수 있고. 자, 한가운도 보고 놀란다. 아니 이럴 수가 어찌 그러는가. 지금 본원이 하신 말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진정 이틀 사이에. 충격과 경황, 꽝 하는 효과음이나 음악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충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거죠. 놀라움으로 글자 본원을 번갈아 보면 가리온, 놀라움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쓴 것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 부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한글은요 일단 뭐라는 거? 표음 문자. 그래서 얘는요 파급력이 커요.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거죠.
자, 반촌내 도축소, 낮, 가리온, 탁자에 하게 앉아있다. 한가놈의 표정도 심각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세 글자의 실체를 알게 돼서 되어서 자, 모든 사람이 글자를 쓰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 그것은 어떤 세상일까? 글쎄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 여기 줄거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글자는 무기다. 칼보다 창보다 유황보다 무서운 무기다라고 돼 있잖아. 자, 여기 글자는 무기다부터 무서운 무기다까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가리온이 생각하는 글자의 힘이야. 왜 그러냐면 생각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사대부가 권력을 유지해 왔던 이유는요, 뭐냐면 얘네들은 글자를 쓸 줄 알기 때문에. 됐나요? 이거랑 비슷해. 의사들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학 용어를 흘겨 쓰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못 알아보잖아. 됐나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알아봐요. 왜? 뭘 쓸 때 P로 시작하거나 F로 시작하거나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 근데 확 그냥 갈겼어요. 왜? 못 알아보게 하려고. 지들끼리는 그게 사인처럼 그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알아요. 됐니? 자, 사대부가 사대부인 이유는 양반집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혈통 때문이 아니라 글을 알기 때문에 사대부인 것이야. 예, 물론입니다. 그게 사대부의 권력의 힘의 근거다. 헌데 이 글자라면 모두가 글자를 읽고 쓰는 세상이 온다면 조선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세상은 혼돈에 가득 차고 이 조선의 뿌리인 사대부가 무너질 것이야. 어찌해야 합니까? 막아야지. 이 글자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막아야지. 이 글자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집현전 폐지보다 한글 반포를 저지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떠오른데 허나 이미 오늘 이신적이 거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신적이 거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쿵. 자, 쿵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줄거고요. 반포될 수 있음에 놀란 거죠. 됐나요? 자, 궁의 일각 한쪽 부분이란 얘기죠. 가는 황희와 이신적 허허 웃으며 오늘은 전하께서 우리 신료들의 뜻을 간합하시지 않겠습니까? 신료들의 뜻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다? 집현전 폐지예요. 집현전 폐지. 그러셔야지. 웃으며 가는 황희와 이신적 다른 국 일각 이도 정인지 무휼과 함께 가는데 오는 정등용 예를 취하며 방금 영상대감과 우상대감이 등청하였다는 보고입니다. 영상대감 황희, 우상대감 이신적입니다.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여기 줄거고요. 그래 가자. 자, 그래서 왜 미소 지었냐면 거래가 유리한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자, 반포하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지편점 폐지해줘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는 반포만 하면 되거든. 되나요? 자, 반촌 내 도축소 나 씬 넘버 56 연결 가령 위기감 가득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며 이도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신적을 막아야 해. 당장 중지시키거라. 당장 웃으며 가는 이도와 심각한 가리온에서 엔딩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봤었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화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화면을 두세 개의 구획으로 나눠서 여러 인물이나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됐나요? 자, 넘어가서 서경별곡. 자, 그래서 서경별곡 보시게 되면 120페이지죠. 네. 소단원 핵심 정리 부분 보시게 되면 서정관례의 개념과 특징에서 나와있죠. 개념은요 화자를 통해 여기주고자 화자를 통해 작가의 생각과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 여기까지 주어보고요. 하는 문학관례고요. 특징은요 운율 등을 활용해 여기주고자 운율 등을 활용해 리듬감 있는 언어 여기까지 주어보고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비유와 상징을 이용해 함축적이고 간결한 언어 함축적이고 간결한 언어 여기 주어보고요. 자, 서정갈래의 역사적 갈래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고대가요, 향가, 민요, 한시 지나서 고려 소교 나와 있죠. 고려 소교 여기 주어보고요. 고려 시대 민간의 노래 여기 주어보고요. 로 궁중의 연향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 여기 주어보자 연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윤색하고 개작 여기까지 주어보고요. 한 가사 분연체, 후렴구, 여음구 등이 특징이다. 분연체, 후렴구, 여음구 여기 주어보고요. 자, 그래서 서경별곡만 볼게요. 서경별곡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고려소교입니다. 고려소교 여기 줄곡고요. 성격은 서민적, 서정적 줄곡고요. 주제는요. 임에 대한 여기 줄곡자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면서도 떠난 임을 원망 여기까지 줄곡고요. 특징은요. 적극적이고 여기 줄곡자 적극적이고 솔직한 여성의 어조 여기까지 줄곡고요. 비유법, 서리법 여기 줄곡고요. 등을 사용하고요. 슬픔, 사랑, 원망 등 연마다 다른 정서 여기 줄곡고요. 이것을 드러낸다. 사문보 율격을 지니며 사문보 율격 여기 줄곡고요. 후렴구와 영구 여기 줄곡고요.가 사용된다. 자, 작품 구성 보시게 되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나오는데 서경노래, 구술노래, 대동강노래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래서 고려 소교의 특징 대개 굽이 전승되던 민요가 여기 줄곡자 민요가 궁중음악으로 수용 여기까지 줄곡고요. 되면서 변화를 겪으며 이루어진다. 한글 창제 이후 여기 줄곡자 한글 창제 이후 한글로 기록 여기까지 줄곡고요. 주로 사문보의 율격, 사문보의 율격 여기 줄곡고요. 대부분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된다. 여러 개의 연 여기 줄곡고요. 그리고 분연체 여기 줄곡고요. 후렴구나 여음구 여기 줄곡고요. 포함된 작품이 많다. 평민들의 여기 줄곡자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과 감정을 표현 여기까지 줄곡고요. 자, 소재의 의미 보시게 되면 질산배 여기 줄곡고요. 화자의 생업 여기 줄곡고요. 그리고 하나 더 쓰자면 화자가 여성이라는 거 알려준다. 화자는 여성. 자, 구술이라고 하는 거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화자와 임 사이의 관계 여기 줄곡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바회 요거 세모 치시고요. 두 사람이 헤어지게 하는 시련 여기 줄곡고요. 긴 끈이라고 해서 나와있죠. 긴 끈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임에 대한 믿음과 사랑 여기 줄곡고요. 그리고 대동강이라고 되어 있죠. 대동강 요거 세모 치시고요. 이별의 공간 여기 줄곡고요. 꽃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화자의 질투를 유발하는 다른 여인 여기 줄곡고요. 서경별곡의 여음구와 후렴구에서 나와있죠. 아질가라고 하는 거 나와있죠. 아질가 요거 물결 표시 치시고요. 모든 행의 첫 음보 뒤에부터 행의 시작을 알려준다. 행의 시작을 알려줌 여기 줄곡고요. 나난이라고 하는 거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 노랫말이 3보가 되지 않는 여기 줄곡자 3보가 되지 않는 구절에 첨가되어 음보를 맞춤 여기까지 줄곡고요. 위 두어렁청 다림들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모든 행의 뒤에부터 행을 구별해준다. 모든 행의 뒤에부터 행을 구별 여기 줄곡고요. 자, 그럼 12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하면 교과서 내용은 끝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프린트나 뭐 이런 것들 나가는 거 그거 아주 추가 지문 볼 겁니다. 학교에서 과연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좀 무리수가 강하거든요. 무리수가 좀 강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할 수 있나 보지 뭐.
자, 서경 결국 볼게요. 서경의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서경의 노래. 서경은 어디야? 서경은 평양입니다. 평양. 아 편이. 배웠던 거라고 했잖아. 이 무슨 까마귀 고기 먹었어? 기억을 못해. 그래서 가만히 거. 뭐라? 그럼 너도 까마귀야? 네. 깨끗해져라. 오 좋아. 쓸모가 없군. 조금 지나니까 똑같네. 자 봅시다. 네. 서경 배우고. 서경이 어디라고? 평양이라고. 자, 서경이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아질가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 서경이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 서울이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 마르는. 됐어? 자, 그래서 이거 A, 아질가 A, B, C의 형태를 취하죠. 그리고 얘는 삼음보죠. 요 앞에 건 빼라고. 운율을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요 뒤에 것만 보라고. 삼음보. 됐나요? 333조고요. 자, 아질가라고 하는 애 얘는 뭐냐면 이거 여음구예요. 여음구의 여자가 뭐야? 나물겨. 맞아요. 남아 도는 소리란 얘기야. 됐어요? 굳이 없어도 되는 애. 조흥, 흥을 돋아준다. 그리고 행의 시작을 알린다. 서경이 아지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서경이 서울이지만 위 도어렁성 도어렁성 다링들이 위 도어렁성 도어렁성 다링들이 여기 중괄호로 묶어주시고 이거 후렴구. 그래서 운율 형성하고요. 행 구분해주고 그리고 뭐다? 통일감 주고 그리고 얘는 바퀴 소리 의성한 거라 그랬어. 위 도어렁성 도어렁성 다링들이 닭꼰대, 닭꼰대라고 하는 곳이요. 이게 해석이 첫 번째로는 기반을 닦은 곳. 그러니까 삶의 기반을 닦은 곳이야. 두 번째로는 중수한 곳. 중수한 곳이 뭐냐면 중수했다. 낡아서 다 쓰러져가는 것을 고쳤다는 얘기야. 재건축했다고.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중수한 곳, 아질가 중수한 곳, 소션경 여기 줄곧 소션경 이건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서경의 별칭이라고 얘기했죠. 로스앤젤레스의 별칭은 뭐라고? 시티 오브 엔젤. 디트로이트의 별칭은 뭐라고? 엔진 시티. 그때 다 얘기했었죠. 기억나? 자, 소션경 고해마른이라고 하는 거 요거 즐겁고요. 이건 아마도 괴요마른이라고 하는 말을 오기일 것이다. 오기가 뭐야? 오타. 잘못 기록했다고. 자,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고해말은 사랑하지만 이란 뜻입니다. 위 도어렁성 다링들이 여해무론 아질가 여해무론이라고 하는 게 이별하기보다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해무론 아질가 여해무론 질삼배 바르시고 질삼배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길쌈하던 배야. 길쌈이 뭐냐 하면 돈 받고 배 짜주는 거라고. 되나요? 네. 자, 그래서요. 질삼배 요거 줄겁고 이거 뭐라고? 생계수단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누가 배를 많이 짠다? 여자. 여자가. 그러니까 화자는 뭐라고?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생계수단을 버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다? 간절함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때 얘기했잖아. 여자친구가 유학 간다고 그래서 너 한 달에 월급이 800만 원씩인데 그거 버리고 갈 거야? 따라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6. 갈 거야? 안 가죠. 6.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자, 여인물은 아지가 여인물은 질삼배 발이시고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라도 괴실한데 아지가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자, 잘 봐. 여기서도 모르는 단어 굉장히 많죠. 단어들 물어보는 거 나왔을 때 틀리지 마. 틀리면 아주 그냥 막 그냥 이태원에 던져버릴 거야. 알았지? 이태원에 던질 거야. 아직 진짜 귀에다가 이렇게 내가 귀찌 하나 달아줄게. 여기다 뻥 해가지고 그러면 남자들이 와서 계속 만질 거야. hello 그러면서 이렇게 됐어? 아이고. 자, 계속 보시면요. 이별하기보다는 그래서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괴다가 사랑하다라는 뜻이야. 이건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자주 나와요. 괴실한데 울어봄 울면서라도라는 뜻입니다. 울면서라도 존니노이다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인물은 아지가 여인물은 질삼배 발이시고 괴실한데 아지가 괴실한데 울어봄 존니노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뭐야? 적극적 여인상. 나도 너 따라갈 거야. 이 얘기한 거니까. 자, 계속 보시면요. 구슬이 하지마 구슬이 바위에 드신다. 구슬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유리구슬 목걸이를 얘기하는 거야. 유리구슬 목걸이. 걔는 그냥 유리구슬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사랑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봤죠. 임과의 관계 나타낸다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아지가 우리의 사랑이 바위에 드신 달. 바위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고요. rock.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시련이야. 그리고 바위에 드신 달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 긋고요. 이거 뭐예요? 이별 상황이라고. 그래서 유리구슬 목걸이를 냅다 던진 거야. 바위에다가. 그럼 유리 다 깨지겠죠. 되나요? 그래도 위 도어렁성 달인들이 긴이 땅. 긴이라고 하는 거 요거 내면 치고요. 이게 직역하면 끈이에요. 끈. 유리구슬 목걸이 안에 끈 있을 거 아니야. 그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얘기인데 끈은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나타낸다? 믿음이야. 믿음. 사랑의 기본은 믿음이죠. 자, 긴이 땅 아지가 긴이 땅 그치리까. 그치리까 여기 줄 긋고요. 그치리까 이거 뭐야? 서리법. 끊어지기.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져. 자, 그리고 나난해서 나와있죠. 나난이라고 하는 거 요거 물결 페이지 치시고 얘 또 뭐다? 영구. 여기 도어렁성 달인들이 즈문해를 아질가 즈문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즈문해가 천년이에요. 천년. 과장된 표현이죠. 천년을 아질가 천년을 외어곰 여신달 여기 세모 치시고 외롭게 살아간들이란 뜻이야. 녀다라고 하는 뜻도 알아두세요. 녀다, 내다 또는 녀다인데 가다 또는 살아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별 상황. 자, 즈문해를 외어곰 여신달. 신이딴 아질과 신이딴. 신이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 치시고 신자 자체가 한자가 무슨 신자? 믿을 신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그치리니까 여기 줄긋고요. 역시 서리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떻다는 얘기야? 영원하다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 거야.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이연 있죠. 이연 통째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정석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고려가요 중에서. 정석가 유경과 동일합니다. 내용이 동일해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내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암만 해도 이거 구전 과정에서 2에서 2부로 구전됐다고 그랬잖아. 구전 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뭐한다? 추정한다. 그냥 그렇게 추측만 한다는 얘기야. 100%는 아니에요. 됐나요? 자, 3년입니다.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너분지 몰라서 대동강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대동강은 뭐다? 전통적 이별 공간.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너분지 몰라서 넓은 줄 몰라서 위 도어렁청 도어렁청 다링들이 배 내어 아질과 배 내어 놓았다 샤공아 배를 내어 놓았느냐 샤공아 샤공이라고 하는 애 예세모 치시고요. 뱃사공 얘기하는데 얘가 이제 내가 원망하는 화자가 원망하는 원망 대상이에요. 근데 뱃사공을 왜 원망해? 뱃사공이 배를 띄워놨기 때문에 내님이 그 배를 타고 떠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님을 욕할 수는 없고 대신에 얘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전이 된 거야. 됐나요? 네. 자, 위도랑 성도랑 성 달인들이 내가 시아질과 내 가시, 가시라고 하는 게 각시, 즉 아내입니다. 내 각시, 럼난디 몰라셔. 럼난디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요, 바람난 줄 또는 주제 넘은 줄. 몰라셔. 열배아지가 열배 여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가다라고 했잖아. 떠가는 배에 연진다. 얹었느냐? 누구를? 내 님을. 샤공아.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시아질과 내가 시 럼난지 몰라서 열배아지가 열배에 연진다. 샤공아라고 하는 부분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모함하는 거야. 귀환을 유도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사공의 아내가 바람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일부러 모함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그래서 웃음을 유발한다. 골겜이라고 얘기해. 되나요? 웃음 유발하는 걸 뭐라고? 골겜이라고 골겜. 한다고. 대동강아지가 대동강 건너편 고질력 건너편 고질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치고 꽃은 남자 여자 여자 나타낸다. 그래서 얘는 질투 대상 다른 여인이에요. 고질력 위 도어렁청 다링들이 배타들면 아지가 배타들면 겉꼬리이다. 배타들면 겉꼬리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 묶어주시면 다른 여자를 범할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즉 절개를 훼손한다. 회절을 염려하는 거야. 아 이거 야하다. 그지? 자 그래서 대동강아지가 대동강 건너편 고질력 배타들면 아지가 배타들면 겉꼬리이다. 나난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야한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남녀상 열지사.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후끈하게 열이 달아오르는 이야기, 야한 얘기란 뜻이에요. 되나요?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124페이지 보시면요. 4번 문제에 뭐 나와 있다? 공무도화가 나와 있죠? 네. 공무도화가도 우리 다 했던 거죠. 네. 그지? 자 임이요. 임이라고 하는 애 얘 줄겁고 이거 연인이에요. 사랑하는 임이요. 강을 건너지 마. 강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의 사랑이야. 임은 마침내 강을 건너는구려. 강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네모 치시고요. 이 강은 뭐다? 이별을 상징해요. 자, 강을 건너는구려. 물에 빠져 죽으니 물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 치시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 내 님을 어찌할꼬 어이할꼬라고 돼 있잖아. 이 내 님을 어이할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정서가 집약된다. 함축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서가 드러나겠죠. 탄식, 슬픔, 체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응축되는 거야. 됐니? 근데 1년에 2이 왜 1년에 강이 왜 사랑이? 일행에 아니 1행에 왜 사랑이? 내 사랑을 벗어나지 말라고. 강을 건너지 마. 강을 안 건너면 내 옆에 있다는 얘기잖아. 아 1년이랑 2년이 달라요? 응. 1행과 2행이 다르다고. 연이 왜 나와? 연구문이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쪽팔려 죽겠네. 어디서 누가 국어 수업 누구한테 듣냐 그러면 아발론에서 마이클한테 듣는다 그래 이 새끼야. 알냐?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정석가입니다. 정석가. 그래서 정석가에서요. 유견은 어차피 여기 나왔던 거야. 여기 어디야? 얘가 정석가. 네. 얘가 뭐야? 서경별곡 2연이랑 똑같아서 얘는 분석 안 해도 되고요. 뭐만 분석한다. 5연만 분석해 줄 거야. 우연. 자 보시면요. 무쇠로 한 소를 지어다가 철수산의 노호이다라고 돼 있잖아. 자 여기 세 줄 묶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적 상황 설정. 그래서 무쇠 아이언이죠. 아이언 되나요? 아이언으로 한 소 큰 소를 지어다가 만들어다가 철수산의 노후이다. 철로 된 나무가 가득한 산을 풀어놓는데요. 되나요? 네. 자, 그 소가 철초를 먹어와 철로 된 풀을 먹어야지만 그 쇠 철초를 먹어와. 그래서 그 쇠 철초를 먹어와 그 쇠 철초를 먹어와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한다? 유덕하시님, 덕이 있으신 님을 여해하와지이다. 이별하겠습니다. 잃어버리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덕하시님 여해하와지이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거는 진짜 이별하겠다는 얘기야? 아니요. 아니죠. 이거 반어법이죠. 이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잖아. 됐니? 네. 영원한 사랑을 다짐했다. 되나요? 네. 자, 교과서 해당 범위는 다 했어요. 잠깐 쉬죠.